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1월 13일 화요일이고요. 자, 오늘도 삼성전자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자, 이틀 연속 음봉 마감,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 오늘부터라도요, 자,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가져가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딱 한마디만 드려보자면,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그리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이거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는 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우상향하면서 올라가 줄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 삼성전자 여러분들께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이 고점과 저점을 자, 반복적으로 만들면서 올라가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코스피 대형주 삼성전자는 절대 직선으로 자, 이렇게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죠?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N자형으로 움직이면서 자,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도 자,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지 않죠. 자, 어떻게 해요?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자,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버리고 있는 주가가 형성되고 있을 때, 그리고 형성되려 하고 있을 때 자, 가져가야 되는 전략,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결국 간단하죠. 우리가 이 단기 고점이 형성됐을 경우에는 자,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단기적인 저점에서는 분할로 자, 마찬가지로 매수를 해야 되는 자, 이 매도의 관점과 매수의 관점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처음부터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께 자, 이렇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쭉쭉쭉 올라가주면 좋을 텐데 이 영상 따위나 찍는 놈이 뭘 한다고 이런 얘기를 짓거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미리 사과드리고, 너무 뻔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누구나 다 이런 단기적인 고점, 그러니까 고점에서 자, 매도하는 게 중요한 걸 알고,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거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실 건데요. 자, 근데 오늘요, 제가 여러분들께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이 방법론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하나만큼은 자, 20분만 저에게 할애를 해서 시청하신다라고 하면요, 남은 1월달 안에는 정말 이 다른 유튜브, 다른 영상들 보실 필요 없이 이 공부를 끝내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딱 5분만 저한테 투자하셔서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어떤 거요?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우리 삼성전자로 자, 다들 이 비자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삼성전자로 뭐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이건 솔직히 어렵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유용하게 돈을 써야 할 곳이 분명히 생깁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로 비자금 한 번씩 잘 만들 수 있도록 자, 댓글로 비자금 우리 가져가 보자고요.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제가 항상 영상 초반부에 부탁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최근에 우리 삼성전자 이 개인분들이요,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언제부터요? 1월 5일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매도를 취하고 계시는데, 자, 이런 분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떠서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자, 어떻게요? 자, 비자금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위든 아래든 한쪽의 방향성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엇나가는 힘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에너지를 한 곳으로 응축시킬 수 있도록 자, 어떻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비자금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오늘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선물이 뭐냐, 뭐 엄청 대단한 거다, 엄청 뭐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릴게요. 다만 제가 키워드만 딱 말씀드리면 자, 이 현대, 그리고 엔비디아, 자, 삼성,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로봇이랑 자율주행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 제가 오늘 선물로 준비했으니까 꼭 영상 중간중간에 깜짝 공개할 때 잘들 받아가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처음부터 영상 초반부부터 우리 삼성전자 못 올라간다, 여러분들 못 올라가요, 이렇게 제가 저주를 퍼부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을 인정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이런 신호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그 신호들에 맞춰서 움직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냐, 제가 주말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파악할 수 있는 단기 고점은 이미 나왔다라고요. 그래서 13만 1,000원에서 자, 14만 4,000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시초가에 대응하셔라. 자유롭게 13원 위에서는요, 14만 원 위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을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가볼게요. 자, 어떤 영상이냐? 바로 이 영상이고요. 제가 1월 11일, 자, 언제죠? 우리 주말 일요일날 말씀드렸던 영상인데, 그러면 같이 한번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갭 상승은요, 이거 올라갈 거다 사라고 주는 신호가 아니고요. 오히려 한 번 정도는 이 분할 매도에 대해서 관점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정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단기적인 접근을 생각해 보시려는 분들은 내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시면 좋냐? 자, 14만 원에서 14만 4천 원 사이는요, 저는 한 번쯤은 이제 우리가 분할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올라가면서 자, 장 초반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윗골이 달고 결국엔 음봉 마감할 가능성이 우리가 월요일날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정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핵심은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외국인들을 봐야 됩니다. 외국인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거 1월 11일 날 말씀드렸던 건데, 자, 돌이켜보면은 어땠죠? 12일 날 14만 1,000원에서 자 14만 2,000원까지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종가는 13만 8,000원에 끝났습니다. 올라갔다가 윗골이 달리고 빠졌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 어땠습니까? 이 14만 원대까지도 올라가줬지만 결국에는 윗골이 달리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지금 보여드렸던 이유가 제가 그냥 맞췄습니다. 저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던 이런 신호들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주관을 가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일단 우리가 눈앞에 나와 있는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대응을 할 수 있을 땐 해야지. 자, 주식으로 어떻게 해요? 자, 이 비자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비자금 남겨주시고,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보시면 앞으로 어디서 고점이 포착되는지, 여러분들이 저점은 어디서 포착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 뒷부분에 이 선물도 꼭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고, 요즘 시장이요, 또 보게 되면은 이 로봇이랑 자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국내 증시 내에서 이 자금이 순환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의 선물이 자 그만큼 여러분들께 유용하겠다라는 거죠. 자, 일단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단호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이 삼성전자 자 지금 시장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저도 이거 틀렸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무조건 삼성전자 간다라는 건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가긴 가지만 이게 갈 때 어떻게 갈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어떻게가 무슨 말이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자 서울에서 자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보통은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잖아요. 자, 근데 경부고속도로를 냅두고 국도를 타면서 뭐 느릿느릿 자 밖에 경치도 구경하면서 가긴 가니까 난 이렇게 가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결국 국도로 가도 부산은 도착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왕이면 뭐 놀러 가는데, 부산을 출장 가는데 빨리 가서 쉴 때 쉬고 놀 거 더 놀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적어도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을 갈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런 분들도 있죠. 아닌데 KTX가 빠른데, 아닌데 비행기가 더 빠른데. 자, 죄송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이 맞는 길로 가면서 또 안전하게 가는 게 제 주식 경험상 이 경부고속도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주식은 이 무조건 믿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수급이라든지 자 이런 재료, 이 데이터, 이런 타이밍도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는 개인분들이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주포가 누구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외국인들이에요. 이 외인 비중이 52%나 되는 만큼 삼성전자의 주포는 결국에는 외국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외국인들이 자 뭐하고 있습니까? 삼성전자를요 4거래일 연속 매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별 증권사 순위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4거래일로 딱 놓고 보게 되면요, 자 매도 1위는 메릴린치, 그리고 모건 스탠리, CLSA, HSBC, JP모간 서울. 결국에는 이 외국계 증권사들은 전부 다 4거래일 동안 이 매도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이런 단기적인 조정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 외국인들은 이미 포지션을요 언제부터요? 1월 2일 날서부터 정했다라고요. 이런 잠정 실적 발표 때문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와 준 거지. 일단 우리 외국인들은 자 이 콜옵션에서 풋옵션으로, 그리고 롱 포지션에서 자 숏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삼성전자 이 코스피 대형주기 때문에 우리가 현물만 쳐다봐도 자
좋지만 추가적으로 뭐요? 파생 상품이랑 뭐 예를 들면은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뭐 지수 옵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봐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이 거대 자본은요, 외인 비중이 50%나 되는 만큼 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방향성이 정해질 경우가 많고, 우리가 이 파생을 포함해서 거시경제적인 내용들도 알아둬야지만이 삼성전자의 이 단기적인 방향성, 장기적인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볼 때, 우리 오늘 코스피 어땠습니까? 외국인들이 1,550억 가량 순 매도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옵션에서 콜 옵션은 하락했고 풋 옵션은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션 만기일 이후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우리 반도체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진 않더라도요, 어쨌든 이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이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가 활짝 열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라, 코스피가 망해라, 우리 국장이 망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 확실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장기적으로는요, 삼성전자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22만 원, 정말 어디는 24만 원 이렇게도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국내 보수적인 증권사처럼 17만 전자, 18만 전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앞으로 출현하게 되는 이 단기 고점과 이 저점에 대한 이런 구간들을 맞추면서 가야지. 그러니까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야지 여러분들 이 비자금을요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간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는 좋지만 이 주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주간을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옵션 만기일 이후로 해서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 풋 옵션을 걸어가고요, 이 숏 포지션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중요해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 매수 타이밍이 적절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뭐 얼마에 사셔라, 뭐 비중은 몇 퍼센트 사셔라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직접 대응하시는 게 원론적으로 맞고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는 길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이 황금손의 관점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셔야 되니까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로는 우리 비자금을 한 번씩 만들어 보자고요. 다시 지금 남겨주셨으면 근데 요즘 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너무들 작성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속상하고 좀 처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좀 열심히 하고 있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구독, 좋아요, 댓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너무나 그거 보면서 희망을 얻고 기분이 좋으니까요. 그러면 더욱더 좋은 영상 만드는 이런 밑거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어서 보게 되면 우리 삼성전자를 살펴봐야 되는 이런 기준들에 있어서 물론 차트적인 부분이라든지 수급도 보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가 뭐라고 있죠? D램, 레거시 메모리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GPU 등등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재료가 있나, 또 나올 게 뭐가 있나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파생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가장 크게 봐야 된다. 외국인들이 사줘야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걸 한번 또 보고 싶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 코스피 지수 차트랑 이 주요 환율 차트 가져왔는데 이거 왜 보여드리냐?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고객 예탁금이 증가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를 달려올 때까지 고객 예탁금이 이겁니다. 수치를 보게 되면 증가를 합니다. 쭉쭉 증가를 해주다가 이때가 얼마죠? 4,200포인트를 찍었을 때 고객 예탁금이 85조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 외국인들의 이 차익 실현 물량이 이 코스피 시장에서 대거 나오면서 지수도 빠지면서 지수가 하락함과 동시에 고객 예탁금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심화됐을 땐 얼마까지 내려갔죠? 77조까지 내려갔어요. 88조에서 얼마요? 88조에서 77조까지 11조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이 당연히 없어지니까 삼성전자도 조정을 받았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 삼성전자랑 이 코스피 지수랑 똑같이 가는 거. 그리고 나서 지수가 올라가니까 마찬가지로 고객 예탁금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시면 92조, 96조까지 막 들어왔다, 역대 최고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1월 9일날 어떻게 됐죠? 88조까지도 빠졌습니다. 88조까지도 빠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측했던 이 코스피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사고요. 이 차익 실현했던 그 자금들이 물론 다른 섹터로 요즘 조방원으로 많이 좀 가는 이런 순환매들이 보여지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자금의 이탈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자금이 이탈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이 조정들도 동반하게 됐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빠져나가서 조정이 온다 이게 아니고요. 이 조정이 받았을 때, 조정받았을 때 이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있더라. 그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급격하게 자 고객 이탈금 지표가 이렇게 꺾이는 흐름도 연출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더라. 자 그리고 이건 또 뭐죠? 자 RSI. 자 과매수와 과매도를 자 판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역시나 지수상에서 보게 되면 자 어떻죠? 우리 코스피가 계속해서 올라갈 때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자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과매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정받았었던 이런 이력들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면 슬슬 과매수 상태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조정은 불가피하겠구나 라는 관점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건 뭐가 있느냐? 자 삼성전자의 주포는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환율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비자금 남겨주시고 자 환율이요 우리가 12월 24일 날 이날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뭐냐면 이 외환 당국이 자 구두 개입 의지를 표명하면서 자 보조적인 수단 대표적인 게 연기금의 통화 스와프가 있었죠. 자 이런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급한 불은 껐죠. 자 근데 결국엔 이 보조적인 수단 말고 원론적인 내용을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 못하다 보니까 자 주가가 아니죠. 자 환율이 언제 내려갔냐는 듯이 벌써 자 내려갔던 이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회복했습니다. 자 이 상태면 다시 한번 더 환율은 고개를 쳐들고 자 초반까지도 바라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외국인들 입장에선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자 우리 외국인들 입장에선 환차익을 봅니다. 환차손을 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외국인들이요 삼성전자를 살 때 어떻게 사죠? 자 달러를 가지고 원화로 바꾼 다음에 원화로 현물을 구매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현물을 가지고 원화로 바꾼 다음에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바꿔요. 근데 얘네들이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달러를 1000대 1 비율로 자 예를 들어서 들어온 겁니다. 달러가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했으면 삼성전자가 10% 올라갔어요. 근데 얘네는 그러면 1100원을 벌고 나갔으면 좋겠지만 자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환율이 자 10% 올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100원 대 1달러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네가 팔 때 환율이 올랐어요. 그러면 얘네는요 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로 10%를 수익을 벌었어도 갖고 나갈 때 자 어떻게 돼요? 환율이 10% 동시에 똑같이 올랐으니까 얘네는 결국엔 자 벌어도 벌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선 삼성전자를 들고만 있어도 이 환차 손 때문에 리스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추적하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코스피도 충분히 고점인 것 같기도 하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그동안의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게 자 재료가 소멸되면서 옵션 만기일도 됐겠다. 자 환율도 가성비가 안 좋아지네. 이러면 외국인들도 이제 매도에 대한 관점을 하나둘씩 생각을 해보고 있고 실제로 외국계 창구에서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건 뭐냐? 뭐 파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이거를 우리 개인분들이 받아주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뭐 흐름이 좋다라는 걸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진짜 건강한 상승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올라가는 게 진짜 건강한 상승이에요. 외국인들이 끌어줘야지 건강한 거고 외국인들이 끌어주면서 환율도 계속해서 이 급한 불을 꺼트려줘야 자 같이 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우려하는 건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개인들이 받는 구조가 고점에서 강해진다라고 하면요. 자 그거는 밑에서 자 어디죠? 올라올 때 자, 좋은 위치에서 샀던 이 외국인들의 물량을요. 이 차익 실현 물량을 우리 개인분들이 받아주는 그림이 나오게 될까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요. 이 매도세가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삼성전자 지금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 없어요. 왜요? 자 25년도 대비해서 우리 26년도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도 그렇고요. 영업이익 전망치도 작년 대비해서 2.5배에서 3배까지도 더 나와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야 이것보다 더 좋아지면 25년보다 더 좋아지면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자 하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던 이런 단기 고점에 대한 이런 신호들이 우리는 분명히 무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부산을 가긴 가야 되지만 자 경부고속도로를 타면서 가자 빠르게 가고 안전하게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 분할로 익절할 수 있으면 이 분할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보자라는 거고, 그리고 신규 진입은 자 지금은 살짝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항상 움직였던 거 생각해 보게 되면 그래도 21선과는 꽤나 자 붙어서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 보시게 되면 이 기억이 아직도 좀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자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시는 것보다는 자 눌리는 구간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들고 계시는 분들도요,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들고 간다, 뭐 나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분할로 우리가 익절할 수 있는 구간에선 익절을 하고 가는 게 자 어떻게 가는 거라고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웬만하시면 자 부정적이신 분들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간혹 가다가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나 싶어서 자 의심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우리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11월 3일 날 있죠, 이때 삼성전자가 단기 고점이 형성됐을 때 말씀드렸던 내역을 문자로 보내드렸던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자 화면 왼쪽에 이거 핸드폰에 하나 생겼는데 이거 왜 가져왔냐, 단체 문자로 황금손 다니엘이 매수매도 타점 말씀드렸던 거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뒤에 가져온 선물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게 되면 11월 3일날 삼성전자 매도가 11만원 부근에 자 이때 매도 이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매수는 언제 또 말씀을 드렸었냐, 자 11월 7일, 자 11월 7일인데 자 여기 있다, 자 여기죠. 11월 7일 날 우리 삼성전자 매수가 97,000원 부근에서 안내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다. 그게 언제냐, 11월 25일 날 우리 삼성전자 자 99,000원 부근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다. 자 그래서 우리 혹시나 주주분들께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한 이 관점과 타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 화면 상단에 개인 번호 올려드렸죠. 010-9630-2563번으로 자 이쪽으로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리포트까지. 리포트는 요즘 좋아하시는 게 삼성전자 평단가별 대응 방법이 적혀 있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삼성 보내셔서 자 내용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거 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드리죠? 화면 왼쪽에 있는 단체 문자 통해서 자 안내 받으시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영상 안 끝났습니다. 해주셔야 되는 거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비자금 남겨주시는데, 근데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자 이거 후속주 있잖아요, 후속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매수가, 매도가 이 타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사람 관점이 이렇구나 라고, 황금손 관점이 이렇게 보고 있구나 받으신 다음에 흘려버리셔도 됩니다. 어차피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 후속주만큼은요, 지금 또 시장이 보게 되면 자 로봇이랑 이렇게 자율주행이 부각받고 있는 만큼 한 번씩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이번에 황금손 다니엘이 준비한 종목은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또 가장 강력한 지류는 자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이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걸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앞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제2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써놨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 인수를 했죠. 근데 왜 그러냐, 삼성전자가 항상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 자 코로나 때도 이렇게 삼성전자가 주가가 10만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지만 이렇게 1년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이런 경우가 생겨버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자 전장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 결국에 자 전장이랑 로봇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 사업에 있어서 이 두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기업이요, 바로 이번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로봇 사업에도 필요하고요, 전장 사업에도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정답은 바로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이다 라고 정도만 알고 계실 건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이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랑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그리고 뭐 전장 사업도 마찬가지로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는 않죠. 다 납품을 받고 조립하는 형태로 자 진행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자 위탁받아서
위탁해서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삼성전자의 납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요,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삼성전자의 납품이 진행 중이면서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결국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요,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이요, 이 자율주행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냄새를 맡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이요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내용으로 올라갔던 종목이 있죠. 자, 정답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죠. 자, 17,500원이었던 주가가 53만 1,000원까지 무려 25배, 엄청난 상승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25배까지는 아니어도요, 러프하게 10배까지만은 기대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인수합병이 늦어진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면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 투자 관점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돈 냄새를 맡고요,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유자금 한 300만 원으로 10배 잡으면 얼마죠? 자, 3천만 원인데 이거 한 번씩들 받아 가셔서 꼭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받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화면 상단에 010-9630-2563번입니다.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삼성입니다. 자,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손 다니엘이 준비한 2026년, 아니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10배어를 달성할 수도 있는 이번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혹시 아직도 안 보내신 분 계시다라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비자금 남겨주시고, 자, 삼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앞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이 매수매도 타점이랑 같이 안내를 드릴 거니까 한 번씩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